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당진시와 농민단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트랙터를 끌고 집회에 나선 농민들을 제지하며 시청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서산공장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한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홍성의 한 마을 주민들이 6.25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오히려 재산권만 침해당하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민원의식을 제출했습니다. 충남과 대전 등을 포함해 시도 대부분의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반면 세종과 충북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2018년보다 2,5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당진시와 농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진시는 트랙터를 끌고 집회에 나선 농민들을 제지하며 시청 출입구까지 폐쇄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3일 오전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추진위원회 등 농민단체 50여 명이 당진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농민수당 지급과 농정개혁 등을 요구하며 트랙터와 콤바인, 볏짚을 실은 트럭을 끌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 시청 직원들이 차량으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농민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형 농기계들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추진위 측은 이날 오전 8시까지 시에서 먼저 차량을 빼면 농민들도 빼겠다고 서로 약속했지만 시에서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시청 정문과 후문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면서 민원 업무를 보러 왔던 시민들은 차량을 외부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진시와 추진위 측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네, 먼저 추진위가 요구하는 것은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안에 따른 지급입니다.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해 농가당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시민 9,28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입니다.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에서 적법하다는 시민을 받은 상태인데 60일 이내 시에서 의견을 첨부하면 당진시의회가 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반면 당진시는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월 20만 원씩 지급 시 연간 645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며 재정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충남도에서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어 상위 조례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도내 16만 5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조례안은 사회보장 심의 단계에 있는데 이달 중으로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두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당진시가 자체 조례를 강행할 경우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추진위는 당진 시민들이 정당하게 발의한 조례안을 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맞춰야 하냐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측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농민수당은 이제 의회에서 의회 조례를 통해서 통과될 거고요. 심의에서 다만 당진시장이 조례가 올라가기도 전에 도지사와 이미 담합을 해버렸습니다. 16개 시군이 똑같이 주자고.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각각 지방자치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을 펴는 건데 김홍장 시장이 지방자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양측의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진시는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마을 세무사 위촉식 등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농민수당 관련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농민단체와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 날 김홍장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까지 미뤄졌습니다. 당진시는 농민수당 집회로 청사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해 시정을 발표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의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홍성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 마을 주민들은 이 육교를 철거해달라고 수년 동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뭔지 지금부터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입구와 건너편 마을 사이에 들어선 육교. 보행자와 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20여 년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육교를 없애달라고 하는 걸까? 우선 바로 양옆에 횡단보도가 있어 굳이 육교로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근데 애초부터도 안 됐고 지금도 학생들이 다니질 않아요. 일반인도 하루에 한 명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항시 수건 사업으로 이것 좀 철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철거 요청이 됐지 않더라고요. 육교 설치 이후에도 무단횡단 사례가 끊이지 않자 횡단보도가 추가로 마련된 건데 실제로 취재진이 현장에 머물던 2시간 동안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로 건너는 주민은 가끔씩 목격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대부분이 깨져 있고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육교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건물을 가리거나 진입로를 낼 수 없도록 방해해 주변 부동산의 활용도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집을 가리고 진입로가 없고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저는 철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육교를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의 입장은 어떨까? 담당자와 현장을 둘러본 뒤 대책을 물었습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철거에 나서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노화되고 편의성이 좀 떨어져서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만간 국민 의견 수렴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철거에 동의하시면 올해 안에 한번 철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이미 이용자가 없는 육교 2개를 철거한 상황. 이번에도 철거가 이뤄질 경우 홍성에서 보행자를 위한 육교는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서산 지역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에선 불법 폐기물 200톤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붕에서 뿌연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13일 오전 9시 54분쯤 서산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공장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산 소방서는 공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흙더미에 섞여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폐기물입니다. 서산시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굴착해보니 야산에 폐알루미늄과 폐합성수지 등 200톤이 불법 매립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토밸리 입주기업 A사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간 수집 운반업자 B씨가 폐기물을 최종 처리업체에 보내지 않고 산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지난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폐기물을 반출한 A사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폐기물을 모두 치워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말 사이 해상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1일 낮 12시 56분쯤 태안 고남면 오점항 인근에서 갯벌에 고립된 관광객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해안길을 따라 갯벌을 건너던 중 물대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1분쯤 태안 이원방조제 인근 해상에선 김모 씨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김 씨 등은 낚시를 하던 중 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사전에 레저보트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물대를 확인하는 등 해상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과 대전 등을 포함해 시도 대부분의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반면 세종과 충북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충남 주민등록 인구는 212만 3천여 명으로 2018년보다 2,5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근 세종 지역은 2만 6천여 명, 충북은 700명 이상 늘어 인구가 증가한 5개 시도에 포함됐습니다.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00만여 명으로 2008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충청권에만 1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면서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추산하던 인원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가 집계되면서 출마자들은 이들 표심을 간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총선의 만 18세 유권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준 전국 약 14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정치권이 추산했던 5만 명보다 투표권을 갖게 될 학생 유권자의 수가 3배가량 많아진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일반고와 특수학생 등을 포함해 1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4,800여 명, 세종 900여 명, 충북 4,600여 명, 충남 6,000여 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입, 전학 등 세부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6,000여 명의 유권자들이 올해부터 신규로 더해지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선거 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열릴 제21대 총선부터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추산됐던 인원보다 만 18세 유권자가 많아질 것으로 집계되면서 출마자별 이들의 표심을 반영할 공약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선거 전략의 수정까지도 불가피할 수 있다며 출마자별로 곧 정부나 선관위 차원에서 발표할 학생 투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학생들의 선거 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내달 말까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학습 자료를 개발합니다. 또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두리 폐기물 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 발족식이 갈산농협에서 열렸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 업체가 이곳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하는 시설을 짓겠다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면적은 27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시설이 들어서면 2035년까지 일일 평균 100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건강 피해는 물론 환경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도 있어 자연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책위는 새해 기쁨을 만끽할 이 시기에 갈산면과 서부면, 천수만 주변 농어민 시민사회단체는 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며 홍성군이 주민 동의 없이 폐기물 처리장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허가를 불허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여론은 군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달 11일 주민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아 산업 폐기물 시설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지난달 18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업체 측은 일반 폐기물만 취급할 예정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외자유치 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해 비수도권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충남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고 금액이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은 34개 업체에 17억 달러로 2018년보다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2위인 울산시와는 5배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당진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차적으로 인상됩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평균 17.5%, 하수도 요금은 24.4%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정부 권고에 따라 마련됐으며 시는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한 관광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산군은 출렁다리 개통 281일 만에 지난 11일 방문객이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번째로 방문한 예산읍 주민 장명순 씨 가족에겐 예산 황토사과와 온천 테마파크 이용권 등 기념품이 증정됐습니다. 출렁다리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선칠기 충남도의 두 번째 문화체육부지사로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됩니다. 양승조 지사는 13일 제14대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로 이우성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이우성 실장을 소개하며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일한 문화체육 전문가로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산군 예산읍에서 천혜향과 레드향 등 아열대 과수 출하가 한창입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 농가에서 지난 10일까지 500kg에 달하는 천혜향과 레드향이 생산됐습니다. 해당 농가는 농촌인력 감소 등으로 타 작목 전환을 추진했으며 별도의 난방 없이도 아열대 과수를 재배할 수 있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가 지난 주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태안학사 입사생 40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태안학사는 2인 1실 공공기숙사로 컴퓨터실과 도서관,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으로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해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청양군이 14일부터 23일까지 청양산업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마트나 전통시장을 포함해 32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산업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당진과 홍성, 예산이 영하 2도, 서산과 태안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2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고요. 낮에도 춥습니다. 난방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고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